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황선훈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녀지 보상 규정의 정비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일단의 토지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취득 대상은 이제 편입 토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이제 공익사업에 이제 편입되는 부분을 저희가 편입 토지라고 하는데 그 편입 토지에 한정이 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일단의 토지 전체에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일단의 토지 전체 일단의 토지에서 편입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잔여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관점이 아닌 시행자는 당연히 편입 토지를 취득할 때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겠죠. 근데 그 가치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 즉 일단의 토지 전체에서 편입 토지가 취득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잔여지에 있는 그 모든 이 가치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요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업 시행자 측의 가치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상실하는 그 가치 관점에 있어부터 이 잔여지 보상이라는 것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행사의 사유로 공공필요와 그 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완전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이제 완전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서 정당 보상이 즉 완전 보상이 아닌 정당 보상이 상당 보상 또는 이 밑에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분의 조정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의 유형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취득 보상, 감가 보상, 그리고 공사비 보상인데요. 여기서 취득 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 보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가 보상 같은 경우도 완전 보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가 보상은 그 요건이 잔여지 가치 하락만 있으면 1원이라도 가치가 하락이 되면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완전 보상 수준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감가 보상을 할 때의 보상의 기준은 완전 보상이 아니라 어떤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이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에서는 이제 정당한 보상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데 그게 통설과 판례는 해석을 완전 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23조 3항에 해당하지 않고 23조 제1항 2문에 따른 조정 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가치가 1원, 2원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완전 보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성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이 즉 잔여지 취득 보상이, 잔여지 감가 보상이, 그리고 잔여지 공사비 보상이 헌법 23조 하에 완전 보상인지, 상당 보상인지, 또는 23조 제1항 2문의 조정 보상인지를 규명을 해주면 이제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또한 법에다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법 조문에서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잔여지 보상의 개념입니다. 잔여지 보상의 개념은 잔여지는 동일한 소유자여야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의 일부라는 표현, 일단의 토지의 일부라는 표현은 편입 토지를 의미하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잔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은 또 이러한 잔여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이제 잔여지 취득 보상과 잔여지 감가 보상 그리고 잔여지 공사비 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잔여지 보상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잔여지 취득 보상의 요건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곤란할 때 이때까지가 요건에 해당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 잔여지 취득 보상의 요건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입니다. 만약에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곤란할 때인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 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저히 곤란한 게 아니라 그냥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사회적 제약이구나. 그냥 사회적 구속으로서 재산권의 어떠한 제한에 속하기는 하지만 보상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계를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현저히 곤란할 때는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취득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감가 보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잔여지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1원이 떨어지건 2원이 떨어지건 3원이 떨어지건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이고요.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 73조에 있고요. 그 73조에는 이제 잔여지 공사비 보상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의 토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의 토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일단의 토지를 특정을 해야지만 잔여지가 특정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의 토지 전체에서 편입 부분은 어차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편입 부분 외에 나머지가 확정이 되려면 일단의 토지, 이 전체가 확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판단 기준으로 소유자의 독립성, 집안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일단의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 잔여지 수용 및 가치 하락,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참고 기준, 이게 중토위에서 마련한 건데요. 이 기준의 제3조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나아가서 이제 현행 잔여지 보상 규율을 한번 살펴보면 잔여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령 차원에서 보면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있고요. 강학생 행정규칙으로는 이제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기준으로는 아까 얘기한 이러한 참고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법 조문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잔여지 보상 규정의 변천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전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신은 토지수용법하고 공특법입니다. 공특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이제 줄여서 공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자로 이분화되어서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규율한 법이고, 공특법은 토지를 협의한 방식으로 취득했을 때 규율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양분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토지보상법 제정 이전에는요. 그리고 토지수용법 이전에도 어떠한 법률이 있었냐면 근대법령으로 토지수용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총독부령 제3호인데 이때 관련된 법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잔여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잔여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규정된 거는 토지수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수용법보다 공특법이 조금 더 뒤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토지보상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토지보상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법, 토지수용법이랑 공특법에 이원화된 그 토지보상법 체제를 일원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이 되었고, 토지 그 수용법에서 또는 공특법에서 각각의 잔여지와 관련된 규정이 이제 토지보상법을 제정하면서 하나의 조문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여지와 관련해서 규정 개정 사항을 이제 종합을 했습니다. 이제 취득 보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감가 보상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그 나머지 뭐 이익 상계 금지, 그리고 보상 여미의 환매권과 관련된 이 규정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정 그 연도마다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2007년 개정입니다. 2007년 여기 취득 보상에서도 2007년이 중요하고요. 감가 보상에서도 있어서도 2007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2007년이 왜 중요하냐? 2007년 이전까지는 편입 토지에 대한 그 수용 재결을 할 때, 즉 잔여지에 대해서 따로 재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편입 토지 있죠. 일단의 토지에서 이제 편입 토지, 그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할 때 재결 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이 기간 동안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법 제31조 제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의견 제시를 할 때 의견 제시로 나 이게 편입토지 취득당하는데 그 나머지 이 잔여지 수용 좀 해주세요. 이 편입토지 취득하면서 보니까 수용당하니까 우리 잔여지 남은 잔여지의 감가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감가 보상 해주세요.
이렇게 의견 제시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용 재결 완료 전까지 이러한 자녀지 보상에 관한 그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2007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취득 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그 사업의 완료일까지로 확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시까지였는데 이게 그 사업의 공사일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가 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 완료일까지가 아니라 1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 편입 토지의 수용 재결 절차에서 의견 제시를 통한 자녀지 수용 또는 감가 보상을 했던 그 실태에서 더 나아가지고 단독으로 아예 그냥 자녀지 수용 또는 자녀지 감가 보상과 관련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이원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2007년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외국의 자녀지 보상 관련 입법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의 재산권 보장 규정은 우리나라 그 23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 1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3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일에서도 우리 헌법 제 23조 제 4항에 이제 정당한 보상이 무슨 의미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완전 보상이 있고 상당 보상이 있고 그리고 23조 1항이 아예 조정 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유사하게 독일에서도 14조 독일 기본법 제 14조 3항 제 2문에 보상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3문에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의 그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개별 법률에서 누가 수용에 관한 그 근거 법률을 만들 때 그 뭐 보상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입법자가 입법 자유에서 만들도록 한데, 다만 형량명령, 이 형량명령은 앞에서 얘기한 공익과 사익 간의 어떠한 정당하게 이익을 형량을 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또한 상당보상설, 우리나라의 상당보상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독일의 자녀지 수용과 관련해서는 독일 연방건설법적 제92조에서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간적, 법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하고 또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존속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그걸로 충분하면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비례 원칙 중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즉 소유자, 그 재산권은,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침해를 가장 덜 침해하는 게 뭐겠어요? 우선 소유권을 보장하고 다른 어떠한 뭐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다른 권리 설정으로 이게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거죠. 독일은 그거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 예외적으로 확장 수용 청구권이라고 해서 92조 2항부터 5항까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누가 청구하냐?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한 한 소유권이 보장되는 상태로 어떻게 해보는데 좀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토지 소유권자가 그것을 확장 수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2항부터 5항까지 중에서 제 3항의 자녀지 수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자녀지 감가 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한 관계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편입 토지의 손실 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 자녀지 감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5조에서 권리 상실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할 때 손실 보상액을 같이 즉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 자녀지 감가 보상에 관한 액수를 항시 포함을 시키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95조 그 권리 상실에 대한 그 보상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안 한 경우에 있어서는 96조 제 기타 손실 보상에서도 이거를 반영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은 헌법상 제29조 제1항에서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동일하고요. 재산권의 수용을 정당한 보상하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자녀지 보상 규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74조의 잔지 보상, 75조의 잔지 공사비 보상, 그리고 76조의 잔지 수용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감가 보상에 해당하고 이건 공사비 보상에 해당하고 이것은 저희 그 취득 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시사점을 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역적 고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권리 의무에 대한 당사자를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개정을 하면서 우리 법 규정 중에 주어가 없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어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뭐 사업 시행자라든지 보상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다. 아니면 어떤 권리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이제 개정을 통해서 명시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청 또는 그 청구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2007년 개정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2001년 개정에서는 공사 완료일에서 사업 완료일로 바꿨습니다. 공사 완료일에 대한 어떠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서 사업 완료 고시가 된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지 수용법하고 공특법을 통합함에 따라서 잔해지 보상 규정이 다소가 복잡하게 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어떤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조금 더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청구 기간이 확대되면서 아까 절차가 이원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원화된 거에 따라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는 좀 다른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에 대한 검토나 입법적 대응이 거의 불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 시행자의 매수 청구권 규정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너무 유리한 규정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사례에서의 시사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앞에 첫째와 둘째는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고요. 셋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잔여지 수용이나 잔여지 감가 보상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완전 보상으로 했냐, 상당 보상으로 했냐, 아니면 조정 보상으로 해야 되냐,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다 독일은.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논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떤 그 감가 보상을 할 때 그 편입 토지의 그 보상액에 감가 보상액을 추가하기로 돼 있죠.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중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반영을 했는데 또 뒤에서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선순위와 이중 보상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들이 내포되어 있다. 독일 규정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둘째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일본에 관해서 두 번째 동일하게 이중 보상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셋째를 보시면 감가 보상 똑같습니다. 일본도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가 보상을 포함하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이제 취득 보상하고 감가 보상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취득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조정 보상의 관점에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무상 그리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잔여지 취득 보상의 절차 두 가지 이원화로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원화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절차 규정이 좀 정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감가 보상과 관련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조성 보상의 관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피력하였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편입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책정함에 있어서 가격 감소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 같이 즉 편입 토지 보상액을 책정할 때 일본과 독일과 동일하게 같이 포함하도록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하면 당연히 부차적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그리고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절차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마지막은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가 보상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 땅값보다 감가 보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내가 그냥 매수 청구해서 그 땅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헌법상 위헌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고, 이 재산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어떤 경제적인 사유로 어떤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박탈하지 않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나 보고서는 그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록에 바이에른 토지 수용법을 제 1장부터 제 4장까지 그 제 52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문하고 번역본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